이건 일부러 누락했다고 봐야죠. 제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극혐하는 이유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죄추적 원칙 성범죄 전문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말 탐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는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말이 다르다?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고소를 당한 피의자만 요구를 받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요, 진술조사 때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날짜를 잡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사전 면담 절차를 거쳐서 실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전 면담 때에는 조사관이 사건 기록을 보고 피검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미리 질문 내용을 전부 알려줍니다. 기습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전 면담을 진행하는데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다 또는 네, 아니요 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얘기해서 질문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사에서는 몸에 센서를 붙인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순서를 바꿔가면서 3에서 4세트 반복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그리고 네, 아니요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입니까? 당신의 성별은 남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나서 질문 중간중간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핵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소인이 거부했는데 스킨십 했나요? 고소인이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태였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요? 안 알려줍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네, 좋은 말입니다.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온다면 일단 무조건 송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도 기소를 하면서 그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해버립니다. 물론 판사님은 변호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변호사가 부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반응이 거짓으로 나왔기 때문이겠죠. 분명 심증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90% 이상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가게 된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 기록이 수백 페이지, 많게는 수천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의 쪽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애매하게 몇 장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에 수사 목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목록에는 그 서류의 제목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 보고였습니다. 검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해당 기록 부분이 제출됐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고소를 했던 여성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였고 거짓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부러 재판 기록에 누락했다고 봐야죠.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이 나오면은 재판 기록에 첨부되고 상대방이 거짓으로 나오면 숨기는데 이런데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하실 건가요? 제 의뢰인한테는 안 시킵니다. 하지 마라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양쪽 모두에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는 거짓말 탐지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이때는 상대방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 사건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후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면 의심받지 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이걸 하자니 정확도가 100%도 아닌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반면에 안 하자니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면 왜 안 합니까? 하고 의심을 받을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접니다. 이때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들어가면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가 거짓말 탐지기 부동의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때는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내 대답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도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파나 맥박의 변화를 일으켜서 억울하게 거짓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가능하다면 분 단위로까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에는 변호사가 동석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유죄 추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철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